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은 4.82%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4.65%, 지방에서는 5.53%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서울 시내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6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40건 대비 41.6% 줄었습니다. 누적 매매 금액은 5,515억 원 규모로 2021년보다 30.2% 감소했고 지역별 매매량에서는 금천구가 278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5일 공고했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개발 사업의 지표가 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혹한기에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2023년 힘들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 벽두부터 부동산 규제를 타파하려는 이 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3년 부동산 안정화, 규제 완화 정책의 기대와 보완점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월 5일 0시부터 시행되는 올해 첫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 워낙 높은 금리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그 정부가 규제를 한 번에 푼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혼합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정말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려면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새해에 10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최저의 거래량입니다. 자, 게다가 전 세계적인 지금 너무나 급작스러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FOMC의 그 회의록에서도 올해 최종 정착지인 금리가 5.4%까지 이렇게 아직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우리는 삼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책이 예고를 하고 실제로 시행이 됐지만 너무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했던 이 규제책들이 너무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푼다고 그 규제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타래 꼬이듯이 하나하나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줘야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문제가 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거의 5만 호가 지금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고 이제 6만 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PF 대출에 대한 이제 건설사 부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의 은행권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그래서 IMF의 그런 금융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DSR의 규제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팍팍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60% 이상이 지금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 돈이 없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9개월 넘게 지금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그런 봉쇄 조치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큽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원화의 약세가 다른 나라들도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도 다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매출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경기 침체,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똑같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여기와 우리가 다른 점은 이 나라들은 굉장히 탄탄한 내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타격이 있어도 내수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고물가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자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마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소득 절반 이상 주담대인데 주담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생활자금도 굉장히 모자르셔서 또 DSR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DSR 걸려 있어서 대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 바로 현금 서비스.
금리가 20%가 넘는 현금 서비스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세를 이렇게 월세가 뛰어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가 사실 뭐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니 전세에 대한 굉장한 그 불안감 그리고 전세 대출도 대출에 대한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이것은 월세가 고착화되면 내가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그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했었던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리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25개구 중에 21개구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4개구는 제외하고요. 자, 서초, 강남,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 요 4개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 이렇게 서울이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의 지금 집값 하락 평균이 7.2%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남 3구는 2에서 4% 정도의 하락률 다소 좀 안정적 하락률을 보이고 있었고 송파구가 유일하게 한 8% 정도 빠졌었는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 영향이 좀 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은 뭐냐? 네, 용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산까지 규제를 풀어줄 경우에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 뭐 성동구나 목동 같은 경우 재건축 단지 토지 거래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이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다고 해도 바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규제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은 이번 규제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4월과 6월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돌아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제를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금방 말씀드렸던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4개 지역도 추가적으로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에 또 한번 얘기를 걸어봅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네, 바로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서울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가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6에서 45%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한테 장특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최종 15년에서 30%가 바로 이제 비규제 지역에 풀렸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혜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가 1주택자, 무주택자한테만 가능했던 그리고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제 70%로 늘어나고 특히 이제 비규제일 때는 다주택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만 분양가에 그러나 이제는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죠. 자, 취득세는 규제 지역에서는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아직 법 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규제 지역에서 최대 12% 그리고 비규제에서는 최대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4%, 6%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효과가 없다.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내려가야 된다. 일반으로.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재당첨 제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 이런 건 이제 도정법에 대한 얘기인데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뭐 관리처분인가 이후 안 되고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안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요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있었는데 없거나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둔촌조공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을 하는데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실거주 요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실거주 이런 것이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청약조차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용기를 내셔서 하신 분들은 이런 해제 조건에 있어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주택을 또 처분해야 되는 그 조건도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서울이 1월 5일 0시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보유 2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것이 비조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보유만 하면 되겠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득했던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더 강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취득세도 애매하게 풀어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더 강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법 개정에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요 자기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재부는 이제 규제 완화책의 목표로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거래의 양의 활성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토부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 높다. 또 이걸로 인해서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또 반등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나? 다시 규제를 또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죠? 만약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인들이 나가지만 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내 그 전세금을 받기 위함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씩 가격이 깎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 전세금 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말 그 저금리의 정책금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죠. 여기 조건은 거의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범용적인 전세 대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일단 전세 대출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지금 주택을 더 가져도 돼요. 다주택자가 돼도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지금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전세 대출이 너무 비싸서 전세가 안 맞춰진다. 또는 전세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집을 더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의 이 임대차 시장에
바로 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로 정책금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단 이런 보증사고 이런 것들을 막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안심을 주고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고금리와 이런 모든 공포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연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겠죠.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방 구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세 4억 원부터 4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님 별명이 하나 더 있죠. 면목의 여왕이신데 자, 저희가 지금 왜 지금 이 중랑구 면목동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0 서울 도시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동북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발 이 사업이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낙후돼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를 시범 사업지로 정했고 그리고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이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을 가장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노후도 그러니까 신속통합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거의 80%는 모아타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후보지로. 그래서 추진위가 설립돼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7개의 추진위가 설립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신통이나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권리 산정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2022년, 과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곳은 또 토지거래 허가로 또 묶입니다. 그러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 이전에 그 착공 신고만 완료하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기 전까지 등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리 산정일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제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이쪽에는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면목역 주변인데 위에 상봉역 위치를 하고 있죠. 상봉역이 바로 GTX B노선이 지납니다. 그리고 C노선은 청량리 연결되고요. 서울역을 통해서 GTX A노선이 연결이 되는데 자, A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동탄 수소 구간 그리고 2025년은 전 구간이 모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관성과 강남 연결성 그리고 BC 노선과의 연결성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목역에서 또 면목선까지 개통이 되고요. 청량리역은요. 지금 그렇게 뭐 교통만 좋은 복합 환승센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9개 동에 바로 주상복합 업무 상업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단지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단지와의 직주 근접 보시면 되겠고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하로 도로로 10분이면 바로 가장 큰 국제부류 복합지구인 영동대로와 닿게 됩니다. 그만큼 이곳이 갖는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억 원에서 4억 9천이고요. 임대가 2억 8천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최소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우리가 선정된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올해 안에 선정된 곳이고요. 바로 여기 올해 안에 선정되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자, 그리고 지금 규제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실거주 요건도 폐지됐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피가 붙으면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이런 것을 기회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정비 사업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지, 선정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사님이 중랑구 면목동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사님, 정말 지금 중랑구 면목동에 기회가 참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도 잘 알겠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주의해야 되는 부분, 뭐 유의점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중랑구 면목동 유의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가 지금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4%, 6%를 받으려면 여러분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은 권리 산정일이 이미 이제 작년 10월 27일 이후에로 딱 정해졌죠. 향후에 어떤 게 되든. 자, 그렇지만 여기는 모아타운은 여기에서 다른 그 개발 사업과 다르게 권리 산정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80%를, 그러니까 80%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하기 전에 등기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다른 재개발 사업들과의 그런 조합원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금 부자 아니더라도 이 규제 완화책을 이용한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대체 지금은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김성진 소장님이 2023년 상반기 부동산 투자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가 새로 또 밝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상당히 큰 국토교통부에서 또 발표를 또 했었고,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또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작년에부터 이어져 온 또 재개발과 뭐 재건축들, 또 재건축의 이런 안전진단 자체도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낮아진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개발 부분들도 신속통합 계획이나 또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이런 지역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올해 23년도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1.13 부동산 대책의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지역들 자체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상당히 또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주요 완화책이 너무나 크게 발표가 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1주택, 2주택, 주택에 이런 취득세율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2주택까지는 1에서 3% 취득세 비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취득세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자체도 기존 12%에서 이제는 4%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3년 이내에 처분 조건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시장에서는 안정감이 있고 더욱더 보유나 추가적인 매수 부분이나 더욱더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더욱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말 많고 탈 많았던 종부세 자체도 이제 중과세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뭐 2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3주택자 부분도 최고 세율이 5% 정도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데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완화가 됐고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양도세도 중과세율 자체가 기본 세율로 변경이 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중과세율 뭐 10%, 20%, 30%를 더 내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6에서 45%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매매, 양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엔 또 규제 지역 해제가 상당히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규제 지역 자체도 이제 강남과 서초, 또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전면적으로 또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취득세 부분과 또 이런 양도세 부분들 많은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화가 되는 부분들은 서울시 안에서 가장 많은 그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 가장 큰 규제 완화 조건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나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은 3년, 그 외에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었는데 이것들이 대폭 하향됐죠. 예전에는 전매 제한 자체가 뭐 8년, 10년, 6년 이런 식으로 걸려있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가 규제 지역은 1년이고 또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가 됐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으시고 나서도 이제는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들도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들도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죠. 실거주 조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까다로웠었죠. 거주 의무도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당첨받으신 분들은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보유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주택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나큰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한 중도금 대출도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나 5억 원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전면 이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많은 완화가 된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3 대책이 상당히 시장에 크나큰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러한 부동산 경기는요. 이러한 상급지부터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급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규제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강남 3구와 또 용산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상급지는 이런 대기 소요가 충분히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규제 지역을 풀 수밖에 없는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푸는 순간 상당히 많은 투자의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상급지부터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의 사이클 자체도 상급지가 먼저 이끌게 되면은 그 뒤로 다른 지역들이 키 맞추기식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공급의 부재를 주시를 해야겠죠. 이 지역들 또 서울이나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들은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지역들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서울의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들도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는 대형 규모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들마다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없는 곳인지 수요층은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공급이 없다라는 것은 그 해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의 부재를 지역들마다 상당히 많은 공부가 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소액 자금 기반의 재개발이랄지 재건축에 앞으로 이제 23년도도 많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3년, 4년 후 급등할 수 있는 지역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우선 공급지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주변 노후도와 맞춰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분석이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 19년도, 20년도 그때는 이번에 신속통합 개발로 새롭게 추가가 된 지역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런 지역들이 이번에 작년 그런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 4년 안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곳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초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은 프리미엄이라는 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후도된 지역들은 그 이전에 먼저 진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까지 잡아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23년도 올해 자체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상당히 충족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이러한 부동산 경기가 더욱더 좋은 시그널로 반등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23년도 재개발 재건축에도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3년 상반기 부동산 투자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 체크 우선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7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그렇죠. 성북구의 석관동이죠. 아무래도 성북구 자체는 장이 뉴타운이라는 기존의 대형 규모의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고 공급이 또 발생이 되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인프라와 함께 추후 주변 여건으로 주변 지역으로 개발들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6호선 상월곡역 도보권으로 상당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랄지 모아타운 이런 사업의 다양성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입지를 또 다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앞으로 장외시장이랄지 공원들 이러한 녹지 공간들 장애 뉴타운이 위쪽으로 형성이 너무나 깔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도 그러한 여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군과 녹지 공간, 이번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들도 공통된 그러한 예시를 가지고 있죠. 학군과 녹지 공간, 또 역세권, 이런 세 가지 조합들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추가적인 개발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6호선 라인에 따라서 이 장애 뉴타운 자체가 상당히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구역들도 이미 완성이 된 곳도 있고 향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겠지만
이곳에 거의 2만 4천여 세대가 이곳에 빼곡하게 집중이 돼서 입지를 다지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와 교통 시설들도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발의 소식들도 꾸준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운대와 청량리 쪽 라인을 뚫고 지나가는 GTX-C 라인이 주변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GTX 라인이 우리 내 집 근처에 들어온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북선 경전철 수준 자체도 상기역에서 시작돼서 왕십리까지 이어진 라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동이 불편했었던 지역들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입주를 하고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기반 시설, 이러한 대중교통들도 더욱더 추가가 되면서 경전철이 이제 25년도 완성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성까지 된다라면은 교통과 주거와 또 그러한 목적성에 맞는 인프라 시설들까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죠. 얼마나 소액적인 부분으로 먼저 진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런 임대 시대 자체, 전세 자체가 상당히 수요층이 두텁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런 현재 시장에서 흡수되는 가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 자체가 1억 원 수준으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보증만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수익형 부분으로도 접근하시기 좋은 또 위치를 갖고 있는 또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수요층이 상당히 두터운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시세는 조금 더 합리적인 이 가격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남 3구 바로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강동구에도 이러한 개발 소식이 있고 또 이러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런 입지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덕동 자체는요, 이제 9호선이 이제 연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역을 뚫고 지나가서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이 고덕동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입지 측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이제 한강변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한강변이 가깝다라는 것은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 각종 이런 간선 도로망들이 워낙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통의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강에 가까운 지역들은 그만큼 대형 업무처들의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하고 뭐 지방이나 또 서울 내부 쪽으로 들어가기에도 좋은 그러한 교통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바로 위쪽에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죠. 주거지만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역의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주거와 업무 시설이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주거 시설에 따라서 또 교통이 좋아지고 또 그에 맞는 상업 시설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거, 상업, 또 이러한 직장군까지 그에 따르는 인프라 시설들, 교통망까지 개발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대형 개발들을 품고 있고 직장군들이 늘어나는 입지 자체는 앞으로 향후 서울시 안에서도 상당히 드물다는 입지를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강동구 자체가 미사 신도시나 고덕의 이런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도시화가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도시화가 너무 깔끔하고 그 지역의 주거 공간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노후된 지역, 마지막 남은 고덕동의 입지 자체는 이것을 과연 이 지역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9호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호선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9호선 자체가 대형 이러한 업무처들을 뚫고 지나가죠. 샘터공원역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9호선 초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또 8호선이나 또 5호선들 이런 것들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강동구 곳곳에 있는 역세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강남 4구라고 이제 강동구 자체를 포함해서 강남 4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통의 개발 소식과 또 이러한 직주 근접의 다양한 업무처들 또 교통의 대형 개발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강남 4구로 상당히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이제 고덕 2-2지구죠. 고덕동은요. 이런 9호선 샘터권역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이 2-2지구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토지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저층 주거지와 함께 동의율의 충족 여부랄지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과소 필지나 접도율들, 주변의 녹지 공간과 호수 밀도나 주차 공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신다면은 현재 이 지역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주변 지역들보다도 이 점수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이런 재개발의 방향성이 상당히 다양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랄지 이런 모아타운이나 또는 이러한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이러한 초고층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주변 지역으로 대형 개발들이 많이 품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는 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이런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타운들도 상당히 소형 규모가 아닌 대형 규모거든요. 업무도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입점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왼쪽으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이나 또 이런 고덕 비즈밸리의 입지랄지 주변의 학군과 더불어서 마지막 남은 저층 주거지가 바로 고덕 2-2지구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강조를 드리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고덕 비즈밸리죠. 그 위쪽에 필지가 상당히 세분화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위로 150여 개 기업이 입점을 합니다. 앞으로 준공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업무처가 대형 업무 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상당히 많은 파급적인 효과를 줍니다. 상업시설이 많아지고 이러한 이미 기존의 주거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와 직장과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이런 대형 교통망들도 고속도로와 함께 이러한 지하철 노선들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앞으로 많이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것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런 즉 모아타운이나 또 뒤에 볼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최대의 용적률을 상승시키면서 그만큼 용적률이 상승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보편화되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또 신속통합 기획까지도 이곳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향성,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4억 7천에서 현재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로 인한 이러한 전세 임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수준에 흡수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원대 초반에 실투자 금액을 통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유효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월 한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이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